네, 요우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이 요우커들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만 해도 600만 명 이상의 요우커가 한국을 찾았고요. 올해 설 연휴에만 12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요우커들은 관광뿐만 아니라 레저와 문화 등 우리 산업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최유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관광산업은 요우커 없이는 상상이 힘들 정도로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을 유객이라고 하는데 예. 그걸 중국어 발음 그대로 해서 요우커라고 합니다. 예. 예. 이게 그 중국 관광국에 따르면요. 네. 이 1년에 중국인들이 외국에 나가는 숫자가 1억 명이랍니다. 예. 네. 근데 이 중에 한 66.7%는 그 특별 행정구죠. 마카오와 홍콩 가고요. 그 외에 제외해서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힘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요커들이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예. 중국에서 카드를 많이 사용해요. 실제로 작년 3분기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사용한 카드액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나가 사용한 액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힘이냐? 바로 요우커의 힘이다라고들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건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2010년 이후 14억 인구 중에 중국 14억 인구 중에 한국을 방문한 건 1.1%밖에 안 된다니까 예. 시장은 어마어마한 거고 힘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중국인들의 지갑이 여는 사람들이 흥한다라는 말이 이제 절로 나오게 되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뭐 요우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중국의 관광객 실제로 얼마나 급증을 했나요? 그리고 지난 2012년도에요. 그 280만 명이었던 이 그 중국 관광객들이 지난해만 6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올해에는 이미 780만 명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2012년에 이미 세계 제1의 해외 여행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세계 관광 기구에 따르면요. 해외 소비액이 무려 1,2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이 넘는 돈을 바깥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10분의 1만 우리나라 와서 썼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이 10년 내 이 비중이 20%까지 높아진다고 하니까 네. 이걸 이 시장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거죠. 예. 주로 우리나라 찾는 요우커들은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처럼 좀 잘 사는 도시 출신인가요? 왜 뭐 다른 나라, 뭐 유럽도 가깝지 않습니까? 인접하고. 예. 그런데 굳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많이 찾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유리한 것이 가깝지 않습니까? 예. 지리적 이권, 지리적으로가 굉장히 가깝다라는 그것이 가장 크고요. 네. 뭐니 해도 뭐 대장금이라든지 요즘은 이제 드라마 뭡니까? 별에서 온 그대. 네. 어마어마하게 히트쳤죠. 네. 이 드라마라든지 한류 열풍에 의해서 찾아오는 거 맞습니다. 특히 CN블루가 그렇게 요즘 인기가 있다고요. 그래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전히 요우커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또 하나 더 이건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은 데는 사실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일본이 뭐합니까? 지금 센카쿠 열도랑 같이 이게 예. 영토 분쟁을 하고 있죠. 영토 분쟁하고 있죠. 예. 요것이 중국 사람들로 알고 심리적으로 이게 꺼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 또 말레이시아 항공이 저번에 떨어지고 나니까 네. 동남아로 가는 분위기가 사라졌다. 그래서 한국으로 예. 몰린다는 얘기인데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중국인 큰손들이 제주도에 많이 와요. 네. 왜냐하면 제주도에 카지노를 지으러. 그럼 마카오로 가는 검은 돈들, 부패한 돈들을 막다 보니까 그걸 돌려서 제주도로 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한국에 카지노가 들어서게 된다면은 그런 검은 돈과 함께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게 된다. 네.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예상인가요? 그게? 그거를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예. 중국 부호들이 카지노에 땅을 제주도에 땅을 사서 카지노 올린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도박을 한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돈 버는 건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돈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일본 말씀하셨지만 이제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서 예. 환율적인 문제에서도 일본이 이제 예전만큼 어려운 관광국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일본이 마음만 먹고 요우커 유치에 나서면 예.
치열한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요커 늘어난다고 자만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네요. 예,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본 사람들 문화가 뭐냐면은 아주 작은 거 세밀하고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아주 잘 기분 맞춰주지 예.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약한 것 같아요. 상품 팔려고만 하지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향후에 센카쿠 열도라든지 분쟁이 좀 잦아들고 네. 일본에서 대규모 지금 안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은 어마어마한 경쟁이 벌어질 수가 있다. 우리가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커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네. 느낄 수 있게 얘기를 해드리면 승용차 70만 대를 수출한 것과 네. 같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수출해야 되는데. 이게 그 현대차가 네. 그 우리 이제 뭐 그랜저, 소나타, 아반떼 외국에 판매했던 예, 예. 차량 70만 대. 예. 뭐 이건 18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요. 네. 뭐 70만 대 판다고 한다는데 네. 고용 유발 효과도 34만 명. 네. 그러니까 요코 한 명이 0.06명을 일자리를 구해준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 이 힘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더군다나 이번에 올해는 720만 명에서 760만 명을 보고 있으니까 생산 유발 효과도 22조 원. 도대체 이제 한국은 중국을 무시해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큰 손이네요. 그렇죠. 네. 자, 뭐 한 가지 이제 또 질문을 하자면요. 예. 이 설 연휴 중국의 입국자 수 그래픽을 먼저 보고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013년 5만 6천 명에서 지난해에는 9만 7천 명까지 증가를 했고 예. 올해는 12만 6천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 최윤아 평론가님이랑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래서 중국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베이징 특파원을 연결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인 뭐 춘절이라고 해갖고 우리의 설 연휴 이제 춘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닷새 정도 되는데 거기는 뭐 2주에서 한 달 정도 된다고 하니 예. 인구도 많지만 움직이는 인원도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간이 크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서봉국 특파원이 연결돼 있는데요. 네. 서봉국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의 음력설을 춘절, 중국어로는 이제 춘제라고 하는데요. 연인원 28억 명이면 정말 말 그렇죠. 그대로 민족 대이동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땅 넓이 그리고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은 설날 특별 운송 기간도 무려 40일이나 됩니다. 지난 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인데요. 이 기간 동안 인구는 연인원으로 28억 명이 넘게 이동을 하고 열흘 정도가 지난 현재 6억 명 이상 이동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하루 평균 7천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도로 이용자만 24억 명에 달합니다. 춘제 연휴 열차표 대기 인원은 7억 명 정도인데요. 올해 경우에는 1억 명만 표를 구할 수 있어서 대중교통표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당국은 야간 열차도 대폭 증차를 해서 특별 운송기간 최대 수요를 맞출 계획입니다. 이색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고향길에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공장지대가 밀집한 남부 광둥성의 경우 인근 농촌 출신의 농민공들 60만 명이 가족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귀성 행렬에 동참합니다. 하루에만 10,000명에서 많게는 15,000명에 달하는데요. 열차 등의 대중교통표를 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예 비용을 아끼기 위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이제 최근까지 고속 경제 성장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던 중국인데 그런데 올해 설에는 유난히 우울한 직장인들이 많다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중국 역시 설날에는 기업에서 보너스를 주거나 선물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정부의 반부패, 절약 캠페인이 더해져서 보너스는커녕 변변한 선물도 기대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커다란 사탕 한 봉지를 명절 선물로 받은 경우도 있고요. 파 한 단, 혹은 밀가루빵 몇 덩어리를 설날 보너스라고 준 회사들도 있습니다. 실제 중국의 구직 사이트가 사무직 10,0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0%는 올해 현금이든 다른 무엇이든 어떤 선물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상품권이나 고가의 식품류를 주곤 했던 고용주들이 불경기를 이유로 명절 선물을 거의 없앴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시민들의 얘기입니다. 反正整体上经济不是特别好，可能有一定的关系。它可能过去可能就是这个方面监管的不是特别严，也出现很多漏洞。 이처럼 민간 기업도 어렵지만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전개된 반부패 캠페인은 정부 부처와 국영기업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해마다 설을 앞두고 해오던 고위 인사들의 호화 연회는 자취를 감췄고요. 대신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조촐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대체됐습니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7.4% 성장에 그쳤습니다. 태난문 사태 여파가 남았던 1990년 이후 최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근검지락 캠페인까지 겹치면서 흥청망청했던 중국의 설날 풍경은 옛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네, 보너스도 안 나온다 그러고 보너스로 뭐 판단이 나온다 그러고요. 정말 경기가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긴 연휴만큼 적지 않은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에 나선다고요? 네, 특히 가까운 홍콩, 마카오 등지를 선호합니다. 지난해 홍콩을 찾은 중국인들의 수는 홍콩 인구의 6배인 4,7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올해 춘제도 수많은 관광객이 홍콩에 몰려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홍콩 시민 일부는 최근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분유 등 생활 물품을 싹쓸이해서 홍콩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자질부족으로 쓰레기를 버리기는 물론 교통 혼잡까지 유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을 중국인들도 1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국 당국은 자국 관광객들에게 해외여행 시 필요한 매너와 예절을 지키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특유의 습관 탓에 이른바 어글리 차이니즈 현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올해 이제 780만 명의 유호커가 올 것 같다. 또 이번 설에도 한 12만 명이 올 것 같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만족도, 한국 관광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저가 캠페인, 저가로 네. 여행사들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예. 거기에 대한 부작용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저가 패키지 관광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고급 호텔이나 이런 데 모시는 게 아니라 예. 관광객들을 이제 이 수도권 주변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 예. 뭐 여관 같 그렇죠. 이렇게 예. 가게 되고요. 예. 그러다 숙박 시설이 너무 이제 안 좋은 데뿐만 아니라 식사 역시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중국 사람들이 쇼핑 좋아한다고요. 예. 네. 그냥 일정을 그냥 쇼핑 일정으로만 잡아버리고 하니까 예.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국 관광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바로 여행사가 치열한 경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네. 궁금한 게 말씀 듣다 보니까 두 가지인데, 예. 그러면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또 소비도 많이 안 한다고 해요, 생각보다는. 예. 그러면 그야말로 좀 돈 많은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한번 싸게 관광해보자, 외국 관광. 그래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있고요. 뭐 그런 면이 좀 있을 것 같다는, 거기서부터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러니까 둘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VIP, VVIP들은 이 춘제라든지 이렇게 막 외국 사람들 많이 나갈 때 같이 오지 않고요. 예. 따로 시기가 지나서 오는데 그 사람들은 손 어마어마하게 큰 백화점 가가지고 몇억 원씩 예. 사들이는 그런 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 싼 값에 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사람들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 있는 여행사에서 요우커를 모객하고요. 한국에서 그걸 모셔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제로, 그러니까 이윤이 제로로 남고 나중에 마이너스 되는 네.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왜냐면 그래서 시장을 넓혀가려고 하는 건데 반복되다 보니까 당연히 관광 상품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뭐 예전에 해외 자유화 있은 다음에 저희도 이제 동남아를 상당히 싸게 갔고 뭐 지금도 싼 제품들이 많은데 갔다 와서 불만은 높지 않았습니까? 안 가겠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장하거나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런 재정비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업계 자율만으로는 좀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계속 이제 상가만 돌리고 음식도 좀 질 낮은 음식을 제공하고 그래서 입소문이 잘못 퍼지면 이쪽 안 좋은 면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중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어디 한 번 갔는데 네. 인식이 좋으면 다음에 입소문에서 같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한국 상품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는 많이 됐죠. 뭐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네. 많이 알려주고 또 중국 관광 요우커들은 그런 드라마 찍은 데 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건 알려줬는데 실제로 먹고 자고 뭐 쇼핑하고 이런 것들 이 자체는 아주 싼 가격에 관광 상품이 들어가니까 화나지 않겠습니까? 입장 예. 바꿔 생각하면은 네.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물론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은 예. 자율뿐만 아니라 법적인 제도도 네. 좀 명확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예.
네, 또 뭐 우리나라를 찾는 이 중국의 관광객을 안내하는 가이드도 좀 부족하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요. 또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역사 왜곡 같은 이런 부작용도 많이 나타난다면서요. 그 가이드가 부족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요우커들을 위해서 자격 시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이드는 많고 가이드는 넘쳐나는데 일자리가 부족한 건데 가이드를 뭘로 평가하냐면은 뭐 지리 역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이런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매출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서 가이드를 평가하거든요, 지금. 근데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죠.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낮은 가이드의 수준이라든지 저가 덤핑 시장 구조, 이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이 부분은 하루 빨리 그 정부가 개입해서 정리하지 않으면은 현직에 있는 가이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저가 덤핑으로 말미암아 중국 요우크 떨어지는 거 3, 4년이면 이제 완전 없어진다. 워낙 입소문이 안 좋게 나가니까. 이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니까요, 좀 다양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약간 쇼핑하러 온다거나 아니면 뭐 성형 수술을 하고 온다거나 이런 쪽에만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이제 드네요. 사실 우리나라 성형수술 기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라든지 외국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일단 알려지기는 성형으로 몰아넣고 관광, 특히 화장품 좋아하죠, 여성들. 예. 그 화장품 가게만 가고 뭐 내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양한 한국 전체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돈이 되는 부분만 몰고 가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그 다른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예. 그 얼마 전에 그 인천공항 면사점 뭐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있었는데 뭐 롯데 완세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예. 롯데가 그 아이돌 스타도 광고 모델로 쓰고 많이 공격적으로 마케팅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당연히 반영됐죠. 근데 그 지금 롯데하고 네. 그 신세계하고 그렇죠, 예. 그 세 군데 예. 한 군데 더 이렇게 참존인가요? 참존이죠. 네. 참조는 이제 예. 중소중견기업가 예. 됐고요. 이렇게 네 군데가 이제 되겠는데 제가 그게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승자의 저주라고 해서요. 롯데, 호텔신라, 신세계, 참조 네 군데 이렇게 됐는데 이 돈 임차료 낸 돈이 예. 3조 6천억 원이죠. 이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승자의 저주가 되지 않겠느냐, 난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건 결국 가서 면세점 자체가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내, 서울 시내 면세점, 제주에도 있는 시내 면세점까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면세점이 성장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돈을 쏟아 넣었을 경우 이건 다시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소비자한테 돌아갔을 때 이건 오히려 요커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 가격만 비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한국의 유통시장 상황에서는 면세점이 국내 유통업계의 새로운 돌파구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통해서 이렇게 입찰을 해서 앞으로 된 이유는 이러한 유통 채널들이 앞으로 요우코가 한국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미리미리 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요우코는 향후 한국 경제에 상상 이상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건이다. 이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예.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요커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이점이라고 하는 게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 지리적인 이점, 가까운 것 말고는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좀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예, 예.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뭐 우리나라 문화라는 것이 제가 그 한류 문화가 전파돼서 영향이 미쳐서 왔거든요. 네. 네. 상품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저는 문화를 판매한다는 자세로 판매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예. 중국인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 좋은 화장품 판매할 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사대부 여인부터 기녀까지 화장 방법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화장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만 외국에 어필할 수 있는 예. 이런 문화를 판매한다는 차원에서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같이 판매하는 것이 길이 아닐까. 지금은 저가라고 해가지고 또는 정말로 우리 상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향후에 중국인들에게 가게 되는 이미지라든지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가 결국 관광 상품 자체를 질을 떨어뜨리고 규모를 축소하게 된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에 대해서 질의 걱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뭐 정부나 여행 업계들도 이런 문제점은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뭐 조만간 좋은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어디 가나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을 만날 수 있는 익숙한 만큼 우리의 어떤 마인드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유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